네, 3차시 이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갤럭시 패드로 영상을 찍고 있는데, 지금 벌써 두 번째인데 도중에 이렇게 확 끊어지고 있어서, 선생님이 두 개를 읽는 편집 능력도 잘 안 되고, 어찌되었건 간에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쉬운 일이 아니네요. 네. 안 그러다가 이번 학기에 벌써 두 번째나 귀찮게 해서 죄송합니다. 네. 우리 굿쪽 우리가 지금 부침사를 이야기하다가 이야기하다가 지금 끊어졌는데 굿쪽의 부침옷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침호에서는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고유명사를 붙여 쓰는 경우나 십진법에 따라 쓰는 수도 부침사에 준한다. 즉 말하자면 두음 법칙을 적용하라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뭐 서울여관, 시흥이별관, 6666 뭐 이렇게 되는 것들은 모두 두음 법칙을 이제 적용하라는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제12항입니다. 제12항. 한자음 라, 레, 로, 레, 루, 르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나네, 노네 이렇게 적는다 해서 소위 우리가 학교 문법에서 리을을 니은으로 바꿉니다 라고 배웠던 그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낙원, 내일, 뇌성, 누각, 능묘 모두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부침 1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단어의 첫머리가 아니면 보름대로 쾌락, 극락, 왕래, 지뢰, 연로. 자, 여기서 많이 틀리는 단어들이 나왔는데요. 이제 많이 틀린다기보다는 발음에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광한루가 아니라 광한루 이렇게 되는 광한루라고도 많이 하죠. 그다음 동구릉 이런 것들입니다. 네, 이렇게 돼서 부침일의 규정을 받으면 되고요. 부침이는 접두사처럼 역시 똑같은 규정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 니은이 이제 이응으로 되는 거, 리을이 이응으로 되는 거, 그다음 리을이 니은으로 되는 거, 그 붙임 규정도 똑같은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접두사가 처럼 쓰인 한자가 붙어서 된 단어는 역시 두음 법칙에 따라라. 내내월, 상노인, 중노동, 비논리적과 같이 이제 두음 법칙에 따라서 이야기하라. 여기 일단 비논리적은 논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리가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네, 이상의 이제 한자음과 관련되는 두음 법칙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요주의, 그러니까 이렇게 전체 틀을 놓고 보면 별로 틀릴 가능성은 없는데요. 그래도 조금 주의해야 할 것들은 조금 따로 기억해 두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3.1.3.4라고 해서 이 13항이 이제 주로 관련되는 건데요. 요거는 표음주의와 표의주의의 애매한 경계선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표음주의야, 표의주의야. 사실 우리가 소리 나는 대로 적대 어법에 맞게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소리 나는 대로 적대 어법에 맞게라는 이 표현 자체가 어찌 보면 맞춤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원리로 운영될 수 없고 항상 보완제가 필요하다. 표음주의라 하더라도 표의적인 속성이 있고 표의주의라 하더라도 표음주의적인 속성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어떠한 부분이 그런 측면을 보여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가령 딱딱의 경우에는 이제 딱이 기역으로 끝났기 때문에 뒤에 오는 디귿은 자동으로 된 소리로 발음이 돼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된 소리로 예를 들면 여러분들 먹고 경음으로 써요? 먹고 할 때 경음으로 안 쓰죠. 왜? 자동적 경음하니까 굳이 표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안 써도 되는 예측 가능한 경음화가 있는데 왜 이렇게 썼을까? 그러면 아까 뭐라고 했죠? 동일한 음절이 반복되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똑같이 쓰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이거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표기법을 쓸 때는 별 고민을 안 하지만 학자들이 논의할 때는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예측 가능한 경우만은 분명히
표기하지 않기로 해놓고는 이건 예외로 둔다. 겹쳐나는 소리, 똑같은 소리가 반복되는 경우에만 쓰자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일단은 이 부분은 표음주의를 썼을 때 좀 더 의성의태어 등등에 쓰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의성의태어에 많이 쓰이니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주로 이제 의성의태어와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제14항을 보면요. 한 단어 안에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부분은 같은 글자로 적는다 해서 딱딱, 쌕쌕, 씩씩 뭐 이렇게 똑딱똑딱 뭐 이렇게 쓱싹쓱싹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뭐 꼿꼿하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보기에는 쉽죠? 막상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제시문으로 이렇게 보기로 나오면 정말 헷갈려요. 꼿꼿하다, 놀놀하다, 눅눅하다, 밋밋하다 이런 것도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들립니다. 싹싹하다, 쌉쌀, 씁쓸, 짭짤, 네, 연연불명, 유유상종, 누누이. 그래서 이거 13항은 여기저기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는 절대로 안 틀릴 것 같지만 요 해당하는 그런 단어들은 조금 주로 의성의태어, 물론 씁쓸짭짤은 미각과 관련되는 것이니까 꼭 그런 것도 아니고 연연불망이나 유유상종은 이제 한자어와 관련되는 거죠.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소리에 관한 것 3.1.3 소리에 관한 것은 이제 넘어가고 그 다음에 형태에 관한 것. 네, 이 형태에 관한 것이 현행 그 한글 맞춤법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어떤 속성을 잘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형태에 관한 것 3.1.4는 교재 151쪽 관련되는 14항과 15항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교재를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네, 사실은 이 형태에 관한 것이 우리가 예를 들면 책 플러스 이로 쓰죠. 주격투사 이를. 그 다음에 뭐 물건을 밭 이거 쓰고 은이로 쓰죠. 뭐 사실 초등학교 교육만 받은 사람이라면 이 표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혼란을 느끼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틀리지도 않습니다. 틀리지도 않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그걸 읽을 때 어떻게 해요? 책이, 받으니, 연음을 시켜서 자연스럽게 읽게 되죠. 실제 발음은 책이 할 때 받침 기억이지만 이때의 기억 소리가 나타내는 영국의 폐쇄음은 후행 음절의 초성이 된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고 있는 거예요. 표기는 받침으로 쓰지만 실제 발음은 그 다음 음절의 초성이라는 거죠. 받으니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외국인 학생들이 이걸 읽을 때 책을 읽으면 이렇게 해요. 책, 이, 받, 은이 이렇게 읽어요. 그럼 어때요? 발음 나쁘네? 이렇게 생각하죠. 그 친구들의 경우에는 한국어를 배울 때 1급, 2급에서 무슨 표기법의 원리를 배우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한국 학생들은 연음 법칙, 소위 말해서 이렇게 책이, 받으니 아무런 고민이 없이 해결이 되는 반면 외국인들은 이 연음에 대한 것을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앞서 배웠던 표음주의 표기법에 따른 것은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소위 표의주의 표기법이 다 연음 법칙과 관련되죠. 이건 왜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간과 즉 어휘 형태소와 문법 형태소를 분간하여 적는, 분철하여 적는 표의주의 표기법이 기본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맞춤법 통일안이 소리나는 대로 적되 어법에 맞게 라고 되어 있어서 표음주의가 기본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한국어는 교차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교차어는 조사나 어미가 붙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조사나 어미를 분간하여 적는 것이 표기법의 기본 원리가 돼요. 그래서 이 형태에 관한 것에서의 그 분간 표기가 바로 표의주의의 기본 핵심적인 운용 방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51쪽에 가보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 간만에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151쪽 3.1.4.1 체언과 조사, 용언과 어미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맞춤법의 제14항은 체언과 조사를 구별하여 적는다는 것이고 제15항은 용언의 어간과 어미를 구별하여 적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알다시피
알다시피 이들은 체언에는 반드시 조사가 붙어야 하고 용언어간에는 반드시 어미가 붙어야 돼요. 그래야만 문장이 형성이 됩니다. 그 다음 단락을 보겠습니다. 이들 각각을 따로 구별하여 적지 아니하고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면 가령 조사는 떡이 떡을 떡에 떡도 떡만처럼 되어서 체언이 떡과 똥으로 통합되지 않을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것에 결합하고 있는 조사 자체도 그 모습을 파악하기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음주의를 우리가 버린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역시 활용할 때도 마찬가지죠. 어간도 역시 통일되지 않고 어미들도 다양한 형태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글 맞춤법은 뜻을 고정하는 표의주의를 선택하는 그 기본 사상이 바로 이 형태에 관한 것 14항과 15항. 14항과 15항이 있지만 사실은 표의주의라고 하는 현행 한글 맞춤법 통일안, 국문연구의정안의 그 뜻을 이어받은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기본 그 틀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강의자료 10쪽으로 와주십시오. 강의자료 10쪽. 네, 강의자료 10쪽에 제14항입니다. 체언은 조사와 구별하여 적는다. 또 15항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 이게 바로 어법에 맞게 바로 표의주의 표기법, 소위 분철의 핵심입니다. 근데 외국인 학습자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다음 11쪽으로 강의자료 1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역시 예외 조항이 있죠. 이렇게 항상 체언과 또 용언 어간이 문법 형태소들과 분간하여 표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부침 1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용언이 어울려 한 개의 용언이 될 적에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고 본뜻에서 멀어진 것은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자, 여기서 우리가 표의주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의미를 고려하자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뜻에서 유지되면 원형을 밝혀 적는다. 즉 분간하여 적여서 표음주의, 즉 형태 음소적 표기를 하자는 것이고 본뜻에서 의미가 멀어졌어. 그럼 굳이 걔를 분석해서 형태소로 고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형태 음소적 표기, 즉 형태소로 고정하는 표의주의 표기법의 원리가 아주 잘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 예를 볼까요?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 즉 표의주의, 형태 음소적 표기는 넘어지다, 넘다의 의미가 있고, 늘어나다, 늘다의 의미가 있고, 돌아가다, 돌다의 의미가 있고, 되짚다, 짚다, 되짚다의 의미가 있고, 들어가다. 그런데 본뜻에서 멀어진, 본뜻 무시하고 음소적 표기 그대로 하는 예들 한번 살펴볼까요? 드러나다, 들어나다로 쓸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들다의 의미와는 전혀 상관이 없죠. 그 다음 사라지다를 살아지다. 과거에 이렇게 다 썼었어요. 우리 지도 교수님은 항상 이런 거 심의하시는 분들도 어릴 때의 습관처럼 살아지다로 너무 많이 쓰셔서 나한테 늘 말했어. 뭐 교정을 맡길 때 내가 그거 잘 테니까 꼭 확인해 달라고. 습관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살다, 사라지다는 살다와 직접적인 의미 관련성이 없죠. 쓰러지다도 쓸다와 직접적인 의미 관련성이 없고 멀어졌다고 보아서 이런 경우에는 의미를 고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음소적 표기를 하겠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네, 강의 자료는 이게 지금 3차 시 수업이 짧은데 도중에 끊어져서 너무너무 미안해요. 선생님이 편집 굉장히 잘하고 그러면 좋을 텐데 지난번엔 이어붙여 보려고 하니까 누구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조교 언니들도 잘 모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클릭하는 수고로움을 좀 견뎌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152쪽 우리 교재를 한번 같이 보면 거기에 이제 중요한 표음주의 이제 다음 차시에 설명할 거예요. 지금 속으로 지금 강의 자료 끝났는데 뭐 더 할래나 봐. 그거 아니고 이게 내용이 길어서 여기서 더 붙여서 할 수가 없어요. 바로 불규칙 용언 어간과 관련되는 얘기입니다. 이 불규칙 용언 어간은 기본적으로 표음주의를 택하는 현행 맞춤법 통일안에서 가장 그 극단적인 표음주의를 보여주고
말 그대로 불규칙해요. 말 그대로 불규칙해서 암기 부담이 굉장히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152쪽에 끝에 달라 보면 그런데 부분부터 중간이지만 일부러 선생님이 중간에서 끊었어요. 이거는 통일성 있게 계속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가지고, 그럼 이것까지 다 넣으면 너무 또 차시가 길어져서 여러분들 불충사가 꽤 길거든요. 네, 그러면 3차 시가 3차 시 다시 1, 3차 시 다시 2 되어서 너무 미안하고요. 나의 갤럭시 패드가 왜 그러는지 새 걸 사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굴러갔었는데 이번 학기에 벌써 두 번째라 조금 난처하네요. 네, 너무 수고 많았고요. 그러면 10주차 강의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29일까지 맞죠? 레포트 모두 제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에 봅시다.